이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고교학점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입시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될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지금 어머님들 중에 다 자녀분들이 지금 초등생이죠? 아닌가요? 중등 있으세요? 중등? 동생이 있어서, 동생이 있으면 뭐 해당이 되니까, 지금 그 고교학점제 얘기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 하여튼 그 밑에 아이들. 근데 이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면 곧 3년 후에 이제 이렇게 벌어질 일이니까 어머님들이 좀 입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냥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머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지금 좀 빨리 도입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커리큘럼이 조금 변하는 것뿐이고 평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게 아니어서 지금 고교학점제를 뭐 경기도 쪽에서 전면적으로 좀 일찍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고교학점에 있어서의 평가 방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현재의 입시 구조하고 똑같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고교학점제 얘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해당되는 게 초등학교 6학년부터고 뭐 그 전에는 특별하게 변하는 건 없다. 학원 소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첫 번째 일정표부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일정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내년부터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학점제 부분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본격 시행되는 건 2025년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2025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6학년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그리고 여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게 여기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된다 이런 얘기 써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2022 개정교육과정 아이들이에요. 2022 개정교육과정 아이들이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러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어느 교육과정이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은 뭐 이걸 뭐 알아두시면 좀 좋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현재 배우고 있는 과정이.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2022 교육개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개정이 그래서 올해 발표가 났어요, 이게 발표가 났어요. 2022 교육과정 개정이 된다라고 해서 큰 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큰 틀이 나온 거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교과서가 개발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큰 틀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2 개정교육과정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게 여기에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그러니까 특목이라고 하는 특목고가 2025년도부터 폐지가 되겠다라는 게 현재의 방침이죠. 고교학점제하고 관련된 것 중에 또 하나의 좀 중요한 사안이 특목고, 자사고 이쪽을 전체적으로 일반고로 다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의 발표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2025년도에 진짜 폐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는 좀 차치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내년 대선 있잖아요. 대선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해당 학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 분쟁 뭐 등등의 문제들이 좀 결부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 쪽에서는 일단 하여튼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그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방침이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일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거, 교육과정이 바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목고, 자사고 이것이 폐지가 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사안이 좀 주요한 쟁점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 더 있는 게 28년도 대입 방향이 발표가 됩니다. 이건 언제 발표가 되냐면 24년도에 발표가 돼요. 대입 방향이, 이건 뭐냐면 수능 체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수능이 바뀐다라는 게 이제 예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예고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24년도 말까지 28학년도에 그 대입 체계가 바뀌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능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또 한 번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과정이 언제까지 확정이 된다고요? 24년도. 그래서 대입 방향이 24년도에 발표가 된다. 이게 이제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네요. 24년도에 그때 이제 하여튼 대입 수능 제도가 바뀔 거다. 그 다음에 2022년도 교육 개정이 바뀐다. 개정교육,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이쪽 폐지된다. 이 세 가지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리됐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냐에 대한 큰 총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행이라고 써 있는 요 현행이라는 글자에 써 있는 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현재 2015. 그리고 우측에 여기 써 있는 게 개편 방향이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기 자녀분이 고등학교 있으세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없으시면 대부분이 이제 뭐 중학교, 초등학교라고 가정을 하면 이 교육과정 얘기가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현행인데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공부를 하냐면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공부해요. 이게 1학년 때 공부하는 거예요. 공통 과목이라고 써 있는 거는 1학년 때 공부하고 2학년, 3학년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 공부를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 요 교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2학년, 3학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선택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학년, 3학년 때 공부하고 여기 써 있는 전문교과1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전문교과1은 주로 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영재고라든가 뭐 이런 데서 어쨌든 전문교과를 공부해요. 이런 특목고에서 공부하는 게 전문교과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문교과2는요.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는 별로 입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과목들이에요.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그러니까 직업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전문교과 2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입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전문교과 2는. 그러니까 현재 입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전문교과 1까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지니까 특목고 자사고가 공부했던 전문교과 1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교과가 여기 융합선택이나 진로선택 과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문교과의 내용이 융합선택이나 진로선택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 전문교과를 개설을 하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특목고 자사고 없어지니까 그때 배웠던 것들을 좀 전문교과로 해서 이러한 그 융합선택이나 진로선택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다. 이게 현재의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그러니까 큰 틀의 방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공통과목은 그냥 그대로 공통과목.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 있잖아요. 고1에 배웠던 내용들은 그냥 공통과목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이 두 가지 형태를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배웠던 건데 그 교과목이 이제 3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좀 더 이렇게 공부할 내용들이 더 풍부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전문 교과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이해 가시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다. 요 내용들은 밑에 여기 전문이라고 써 있는 건 여기 전문교과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냥 전문교과. 그러니까 여기 전문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은 일반계에서는 일반계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실업계 쪽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실업계 쪽에서 큰 구조 잡히셨죠? 그 다음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어 중요한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니까 나머지 기타 과목들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그 줄기로 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요. 국어는 1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이 공통국어 1, 2 이렇게 공통국어 1, 이거 1학기 때 배우는 거고요. 공통국어 2가 2학기 때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독서, 문학, 그 다음 이 과목이 이렇게 바뀌어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공부하게 돼 있어요. 독서하고요. 문학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언매라고 들어보셨죠?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일반 선택 과목이 4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렇게 공부한 거를 이렇게 바꿔요.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3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런 3가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들은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쭉 보면 담화와 언어문화 쭉 있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진로 선택 과목이고 이런 게 융합 선택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게 아마 수학 쪽일 텐데요. 수학 쪽. 왜 수학에 관심이 많으냐면 수학은 워낙 양이 방대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워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선행을 하는 이유는 괜히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워낙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중학교 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그 학년 때 고등학교 부분을 좀 많이 선행을 해놓는 거죠. 학생들이. 그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직접적으로 내신 자체도 상당히 입시하고 직결돼 버리니까 좀 이렇게 그때는 좀 선행하기가 좀 상당히 좀 불편해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워낙 학습량이 많다 보니까 학습량을 중학교 때 좀 미리 하는 건데 어쨌든 수학을 좀 검토해 보면 수학은 이렇게 바뀌어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요거 1학년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이 1학기, 공통수학 2가 2학기 이렇게 바뀌어요. 1학년 때 이건 똑같이 그냥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선택 과목이 함수, 미적분, 확률 통계예요. 일반 선택 과목이. 그러면 이 함수라는 게 뭐냐?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죠? 함수가 뭐냐? 함수가 지금 현재 교과로 보면 수원이에요. 이 함수라는 교과가 수원입니다. 현재 수원에 뭐뭐 들어있어요? 어머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수원.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수원 과목에 뭐 들어가 있죠? 지수로그 함수, 그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3개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미적분 원은 뭐냐? 미적분 원, 이게 수2예요. 현재 교육과정의 수2 과정입니다. 현재 교육과정의 수2 과정이 미적분 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확률 통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통계 단원이에요. 확률 통계 단원이고 그 다음에 기하는 마찬가지 똑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기하, 그러니까 벡터 쪽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기하고요. 그럼 여기 미적분 2는 뭐냐? 여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인데 미적분 2가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미적분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어머니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아시죠, 지금? 제가 그 전 것까지 막 이렇게 다 설명하진 않아도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미적분 2가 뭐냐면, 현재 교육과정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이과 아이들이 배우는 미적분이라는 이름이 미적분 2로 바뀐 거예요. 보니까 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먼저 여기 보면 수학과 인공지능, 뭐 수학과 경제, 고급 미적분. 고급 미적분이라는 건 이제 아까 전문교과 1에서 넘어온 거겠죠. 특목고 쪽에서 좀 이렇게 배웠던 아이들, 미적분. 그 다음에 수학과 문화, 수학과 데이터, 뭐 수학 과제 탐구 이건 들어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 설계 수학,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개설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이에요. 발표 난 겁니다. 발표 난 거예요. 그 10월 달에 이거 발표했어요. 10월 19일 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영어 1, 2, 그 다음에 공통 영어 1, 2. 1, 2는 1이 1학기 거고 2가 2학기 거예요. 어쨌든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공통 과목은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영어 교과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수학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수학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죠?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서, 여기서 보면 1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1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뭐가 좀 달라졌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에서 요 3단원이 바뀌어요. 이 3단원이 뭐였냐면요. 원래는 도형의 방정식 쪽이에요. 그러니까 원하고 뭐 직선 좌표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3단원이 열로 넘어가요. 수학 하로 넘어갔고요. 여기 빨간색 글씨로 이게 거기는 이제 빨간색은 없겠네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3단원이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이쪽으로 넘어오고 하 과정으로 넘어오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행렬이 들어갔어요. 바뀐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렬. 왜냐하면 어머님들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면 내년 되면 중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이러다 보면 교과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선행학습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과서는 안 나왔는데 선행학습 하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 그런데 엉뚱하게 옛날 교과로 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책이 없으니까 시키긴 해야 되니까 이게 행렬이라는 걸 추가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가 이제 하려고 하면, 그죠? 행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렬이 들어갔어요. 이 행렬 단어는 원래 한 몇 년 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 선형대수학 파트인데 어쨌든 이 행렬 단원이 추가가 돼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행렬이 사실은 이제 요새 컴퓨터라든가 그 다음에 AI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쪽 부분들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된 거죠. 이게 어쨌든 새로 추가가 됐던 거고 그래서 행렬 단원이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게 하로 넘어갔어요. 도형의 방정식. 그러면 하 단원에서 요 세 번째 단원은 뭐였냐면 이게 경우의 수였어요. 하 단원의 세 번째 단원도 이제 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 썼던 단원이 일로 온 거고 얘는 추가가 된 거고 행렬이 추가가 된 거고 요 단원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 쪽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3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인데 얘가 하로 넘어왔고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경우의 수 쪽이었어요. 뭐 순열 조합 쪽. 그거는 그냥 아예 원래대로 갔어요. 확률 통계 쪽으로. 그래서 그게 확률 통계 쪽으로 그냥 갔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경우의 수가 여기에 있었던 경우의 수가 그냥 이쪽으로 원상태로 갔어요. 그래서 수학 하에 대한 경우의 수 쪽으로 그냥 원래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좀 특이사항이에요. 그 정도가 특이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명칭만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옛날 구교과로 공부해도 상관은 없는데 구교과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행렬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렬만 더 추가해서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교과는 다 똑같아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냥 옛날 교과로 그냥 공부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동이 된 거다. 수학교육과정은. 그리고 요것도 제가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표가 난 거예요. 발표가 난 건데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모르시죠. 그래도 이제 관심 있게 이걸 보지 않으셔서 아 이게 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생겼다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고교 학점제 시대가 되면 애들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고교 학점제 수강 신청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뭐 확정 발표는 아닌데 현재 고등학생들이 그냥 수강 신청하는 방법에 따를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요 표들은 각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표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걸 그냥 제가 어머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놨을 뿐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홈페이지 교육과정 편성표. 거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3년치가 다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이제 3년치 교육과정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심화국어, 기하, 진로영어 이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하나를 선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뭐 확률과 통계,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물리원, 화원, 생물 뭐 요거 중에서 뭐 3개를 선택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나 이런 것들에 맞게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어머님들 세대에서는 시간표가 딱 밤마다 딱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수업하지 않고 내가 문과를 갈 거야 그러면 이 문과의 어떤 성향에 맞게 자기 적성에 맞게 이렇게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현재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런 교과목들이 좀 더 풍성해져서 아까처럼 좀 더 풍성해져서 아이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뭐 이 중에서 3개, 이 중에서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다만 이제 학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 단위수라고 지금은 표현하는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 학점이 되는데 학점의 단위수는 똑같아요. 단위수가 50분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수업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대학처럼 그냥 그 50분 기준을 뭐 여기서는 이제 1학점, 2학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러한 이 선택하는 수강 신청의 예시는 현재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현재 고등학생들이 그냥 선택하는 방식 정도로 생각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러한 교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위수가 아니라 이제 학점수로 바뀌겠죠. 여기 보면요. 기준단이라는 거, 이 표 보는 거 조금 좀 제가 더 말씀해 드리면, 보통 이제 이게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육과정 편성표에 보면 기준단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건 뭐냐면요. 기준단이라는 거는 원래 교육부에서 이제 권장하는 거예요. 5단위로 운영을 해.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는 거예요. 이 교과목에 대해서는 5단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이게 기준단이고요. 여기 운영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설사 교육부에서 이거를 5단위로 운영을 하라고 권고한다 하더라도 학교장에 따라서요. 보통 2단위 정도, 2단위 뭐 심지어 3단위 정도, 보통 한 뭐 1단위에서 한 3단위까지는 교장 재량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5단위짜리를 실제 4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단위로. 그럼 4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냐면 2학년 때 이 교과목을 2단위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 집어넣는 거죠. 지금 단위수로 보는 거니까 2시간 일주일 수업 시간을 2시간 집어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표 보는 요령은 기준단위라는 것은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단위수고 실제 운영하는 단위는 학교별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학교는 저걸 3단위로 운영하기도 하고 4단위로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6단위로 운영하기도 하고 뭐 이거 뭐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장 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가 돼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각 군마다 이렇게 선택해서 아이가 자기 시간표를 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도 그러니까 현재도 그렇거든요. 현재도 수업을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동으로 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되면 아마 수학 교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고 또 딴 데 이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반의 구조는 반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한 반의 인원들은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반이 다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물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좀 가능한 한 이렇게 한 반으로 좀 묶으려고 노력은 하기는 하지만 그때가 되면 반의 개념은 없어지고 담임 선생님은 그냥 매니저 역할이죠. 아이들을 좀 수강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뭐 상담 정도 해주고 이런 정도의 매니저 역할 정도로 이제 되는 거고 같은 반 아이들끼리들도 하루 종일 뭐 얼굴을 보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니까 그런 식의 구조가 짜여질 겁니다. 현재는 좀 이제 반 구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죠. 현재는 반 구성이 이제 사전에 1학년 때 이렇게 아이들 설문조사해서 같은 뭐 이렇게 선택하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좀 나눠놓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더 흐트러질 거죠. 그래서 많은 사실은 그 교육 전문가들이 학교 교육이라는 게 꼭 뭐 이렇게 대학처럼 뭐 이렇게 어떠한 뭐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 학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협업하고 공동체 이런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그 어쨌든 성장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걸 꼭 시행을 하는 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어쨌든 뭐 수강 신청은 아마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평가예요. 평가.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머님들이 관심 있는 거는 입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입시가 흘러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입시에서 중요한 건 평가 방식이죠. 평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우리가 공통 과목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거 있죠. 언제 배운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이 공통 과목은 원점수 기재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몇 점 받았는지 원점수 기재돼요. 그 다음에 성취도도 나타납니다. 성취도는 뭐 A냐, B냐, C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5단계예요. F까지 있어요. A, B, C, D, E까지 있죠. E까지 있고 낙제가 되는 걸 I라고 표현을 해요. 대학에서는 F로 표현하잖아요. 여기서는 I, 그죠? 그래서 I로 표현해서 이건 제2수에 이수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incomplete 그래가지고 I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건 제2수, 미수예요. 미수. I로 표현을 해서 미수고 미수인 학생은 다시 들어야 돼요. 근데 다시 들어야 되는데 그럼 뭐 졸업을 못할 정도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무슨 계절 학기를 하거나 아니면 방과 후에 좀 남겨서 더 시키거나 뭐 이런 조치를 아마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5단계로 이것도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별 학생 비율. 성취도별 학생 비율은 이런 거죠. 여기. A가 몇 %다. B는 몇 %다. 이게 성적표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 평균이 얼마다. 과목 평균도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지. 과목 평균 기재되고 수강자 수도 나와 있어요. 수강자 수 여기 괄호로. 얘가 B인데 뭐 이렇게 수강자 수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석차 등급이 나타내져요. 고등학교 1학년 거만. 그러니까 얘가 1등급 아이다, 2등급 아이다. 이게 1학년 교과목에는 나타내져요. 근데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들은 2학년, 3학년 때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선택 과목이 선택 과목하고 아까 뭐 전문 교과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석차 등급이 안 나타나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 과정은 석차 등급이 나타내진다. 그런데 2학년, 3학년 때 공부하는 건 다 뭐만 나타내져 있어요? 성취, 요거만 나타내져 있어요. A냐, B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만 나타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적표가 이제 지금 현재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이 성적표가 지금 이게 이 고교 학점제에서의 성적표가
현재하고 다른 점은 현재는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어떻게 성적 산출을 하고 있냐면요. 1학년 과정은 무조건 등급평가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나타내져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거 다 나타내집니다.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배운 것 중에서 그 일반 선택 과목들 있죠. 일반 선택 과목들. 아까 좀 가면 여기 일반 선택 과목 있죠. 이거. 현재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 과목들은요. 이거는 다 등급 평가를 해요. 이것도 1등급, 2등급 이거 다 그렇게 평가해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만, 여기 진로 선택 과목 있죠. 진로 선택 과목만 A, B, C로 평가해요. 현재 고등학생들은. 현재 고등학생들이 요거는 등급 평가 1등급, 2등급. 그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 등급 평가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진로 선택 과목만 A, B, C로 표현이 됐던 거예요. 현재 교육 과정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앞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요거 있잖아요. 요거만 등급 평가. 나머지 선택 과목들 있죠, 이거. 나머지 선택 과목은 다 그냥 성취 평가예요. 중학교식으로 A에서부터 E까지. A에서부터 E까지. 그러면 중학생들처럼 90점 이상이면 A고 80점 이상이면 B고 이런 식으로 평가할 거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취 평가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균등 분할 방식이 있고요. 균등 분할 방식이라는 것은 그 아까 중학생처럼 90점 이상, 80점 이상, 뭐 70점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를 균등하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그냥 어떤 점수 기준으로 해서 균등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산출 분할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산출 분할은 뭐냐면 시험을 봐서 선생님 재량이에요. 한 7% 아까 여기 보면 뒤로 가면 이게 이 학생들 보면 A는 한 7% 되고요. B는 굉장히 많고요. C는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그냥 분할을 한 거예요. 분할을 한 거예요. 대신에 그거를 여기다 기재하게 돼 있죠. 아, 우리는 A를 몇 %를 줬어. B는 몇 %까지 준 거야.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산출 분할이라고 해요. 근데 고등학교 현재도 그래요. 현재 고등학생들도 현재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3단계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균등 분할을 쓰는 학교들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산출 분할을 써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균등 분할인지 산출 분할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좀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율을 적어 놓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학교 선생님 재량이에요. 학교 재량이죠. 그러니까 중학교식으로 90점 이상, 80점 이상 이런 식으로 하지는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별로 이제 이건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평가 기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표준 편차가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표준 편차가 있으면요. 사실은 등급을 몰라도 이 Z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점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표준 점수 값을 알 수가 있고, 표준 점수 값을 알면 얘가 도대체 그 표준 Z값을 알면 이게 상위 몇 % 하이구나 이걸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자기 점수, 여기 원점수 있죠? 요 원점수하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값을 알면 어머님들 아마 통계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는데 어쨌든 그때 이 Z값을 구해낼 수가 있고 그 Z값의 범위를 가지고 얘가 몇 % 아이구나 이걸 구별해낼 수 있어요. 현재 대학교에서는 등급도 보지만 그 Z값으로 학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이 상위권 대학들은 워낙 똑같이 1등급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더 구별해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애들 성적표 값을 가지고 Z값을 다 구해봐요. 그래서 얘가 상위 몇 %인지 1등급이라 하더라도 1등급 끄트머리 아인지 이게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내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거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적표에 보면 표준 편차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표준 편차. 이 얘기는 그런 것들은 못 보게 하겠다 이런 거죠. 대학에서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죠? 표준 편차가 안 나와 있으니까 볼 재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값이 없다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자, 요게 어쨌든 평가 방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신 성적이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떠한 그 내신 성적 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내신 성적의 뭐라 그러죠? 그 비중, 중요도 이런 것들을 내신 성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돼 버리면 내신 성적 가지고 학생들을 변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그죠? 내신 성적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1학년 때 뭐 석차 등급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은 상당히 무력화된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신 성적은 굉장히 무력화된 거죠. 내신 성적 뭐 거의 뭐 학생들 변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방 애들까지 생각을 하면 내신 성적은 거의 이렇게 무용지물처럼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진 걸로 볼 수 있죠.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건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인데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석차 등급이 나오니까 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나머지 것들은 다 5등급으로 중학생식으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뭐 상당히 내신 성적은 무력화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로만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게 내신 성적이 무력화되면 어떤 고등학교 유형의 학교들이 유리해져요? 내신 성적이 별로 변별력이 없어졌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변별력이 없어졌어. 어느 학교가 유리해요? 일반고가 유리해요? 특목자사고가 유리해요? 특목자사고가 당연히 유리하죠. 특목자사고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신 따기 힘드니까 안 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특목자사고가 굉장히 유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야죠.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특목고 자사고를 살려놓으면 아마 또 고입에 대광풍이 불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를 다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강남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물론 뒤에 나오는데 진짜 이래. 여기 보면 자사고 폐지한다고 했더니 초등생 8학군으로 진입. 이거 뭐예요? 학교 내신 무력화되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가는 게 분명히 유리할 것 같은데 특목고 자사고 없앤다네? 그러니까 그 다음 차선이 뭐예요? 교육특구죠. 교육특구로 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그죠? 이제 이게 탑기사로 이런 게 뜨는 거죠. 배경에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그래서 어쨌든 학교 내신 부분은 이제 변별력이 굉장히 없어졌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예요. 이게 기본 전제가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게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고교학점제 얘기가 나올 때부터 교육부에서 들고 나왔던 게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자사고, 자공고라는 것은 자유형 공립고등학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공고가 아니라 자유형 공립고등학교. 그러니까 주로 뭐 좀 지방에 가면 좀 교육이 좀 낙후된 그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 시나 도에서 공립고등학교를 이제 자율고등학교로 지정을 해서 뭐 기숙학교를 만든다든가 이제 그런 학교들이죠. 그래서 그런 외고, 국제고, 여기까지죠. 여기를 그냥 다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 외에 뭐 과학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는 그대로 살아남죠. 특성화고등학교는 뭐 실업계 고등학교니까 뭐 당연히 그냥 그대로 남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을 다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언제부터? 2025년도부터. 이게 현재의 방침이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뭐 저런 예를 들어서 뭐 민사고나 이런 데는 얘기 들어보면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그냥 학교를 일반계로 가지 않고 우리는 외국 학교 보내는 그런 학교 있잖아요. 뭐 이런 학교로 전환하겠다.
아예 다 뭐 외국으로 다 애들 해서 애들 그 저기 뭐야 준비시켜가지고 외국으로 다 보내겠다. 그런 학교를 아예 뽑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뭐 그런 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딱히 뭐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힘들다. 만약에 대선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논란이 되는데 현재 어쨌든 방침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재 이게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시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이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발표가 되는 게 그러면 내신이 많이 무력화됐잖아요. 그럼 수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수능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그냥 그 예전에 논의됐던 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요. 이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아이들이잖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지금 사실은 등급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성취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수능체계도 바꾸겠다는 건데요. 수능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수능체계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수능도 그러면 절대평가로 가자.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입장이 나눠진 거예요. 어차피 내신도 지금 절대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수능도 그냥 절대평가로 가자. 수능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어처럼 90점 이상 맞으면 1등급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고 이게 점수로 자르지 말고 점수로 표준 점수라는 지금 현재의 그 수능은 점수가 딱 나오잖아요. 원점수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거를 표준화시켜서 표준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수로 일렬 세우지 말고 수능도 좀 자격고사 비슷하게 해서 뭐 90점 넘으면 그냥 90점 이상자들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1등급, 뭐 80점 이상은 2등급, 영어처럼 지금 현재 영어 평가하듯이 그런 식으로 평가하자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현재 교육부 쪽에서 좀 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돼요.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게 좀 물거품이 된 거죠. 물거품이 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안도 이런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거만 보자 수능을. 요 안이 그래 이거 예전에 논의가 됐던 안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뭐 무슨 수능을 무슨 선택 과목 같은 걸 보냐.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거만 보자. 뭐 이런 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안도 있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은 공통으로 하고 뭐 수능 1 이런 식이에요. 수능 1. 그다음에 뭐 선택 과목들은 학교별로 지정을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좀 상위권 대학들은 선택 과목을 몇 개를 봐, 뭐 2개를 봐, 뭐 3개를 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아예 이원화시키자 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러한 기조들은 다 지금 개편안과 관련된 이러한 기조들은 예전에도 이건 논의가 막 계속 됐었던 얘기들이에요. 수능 개편안 가지고. 이런 논의들은 다 뭐예요? 현재의 수능 있잖아요. 수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수능조차도 약화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수능을 약화시키겠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신도 변별력이 없어? 거기다가 수능도 변별력이 없어. 그럼 뭐로 뽑아요, 아이들을? 문제는 하위권 대학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요새 그렇잖아요. 아이들 인구수도 점점 줄고 이래서 뭐 지방대학이나 이런 데 하위권 대학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에요. 진짜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 있잖아요. 뭐 상위권 한 15개 또는 10개,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에서의 문제인데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려면 요 정도 가지고 못 뽑거든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최상위권 있잖아요. 뭐 의대나 이런 데 있잖아요. 최상위권 이런 아이들을 뽑아낸다. 이 제도를 가지고 뽑아낸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럼 뭘까? 그러면 내신도 변별력이 없고 수능도 변별력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딱 생각 드는 거는 뭐예요? 어떤 거 생각 드세요? 이거 뭐 2개가 다 이게 애들이 변별력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뭘 하나의 카드를 더 꺼낼 수 있잖아요. 뭐 대학별 고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면접이건 뭐 GPD건 간에 대학별 고사라는 어떠한 또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죠. 이거 가지고 변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능도 봐야 되고 무슨 뭐 내신도 생각해야 되고 내신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신도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별 고사까지 하자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다 덧붙이는 얘기가 또 뭐냐면 그럼 그러면 내신으로만 아이들을 막 선별해서 대학을 보내자. 만약에 이게 무력화되면 내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잖아요.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현재의 입시 구조는 어떠냐면요. 내신 성적으로 갈 아이들은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수능 성적으로 좋으면 또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정시잖아요. 정시에서는 내신 성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그냥 수시로 가는 거고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정시로 가는 거거든요. 정시는 내신 성적이 반영이 안 되니까 정시로 가는 구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에 대한 출구를 막아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자요. 2학년 때부터 자죠. 자기 미래가 없는데 왜 거기서 앉아있냐고요. 아니면 자퇴를 하든가. 그죠? 검정고시 봐서. 그래야 되잖아요. 방법이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대학을 가려면.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게 과연 이게 수능이 자격고사로 그러니까 지금 입시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내신 자체가 교과 자체가 이게 이제 무력화됐다고 해서 그럼 수능도 그것에 맞춰서 수능도 이게 자격고사가 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죠. 예전에도 그것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예전에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때 이거 막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원래. 그 정책 위반자들은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사실은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무슨 고등학교 때 잠깐 사춘기 와서 공부 못한 애들이 그런 애들은 무슨 앞길이 그냥 완전히 막히는 거잖아요. 말이 되냐? 어떻게 다 아이들을 무슨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아이들을 뽑아내냐? 그럼 내신 성적 안 좋은 애들은 대학 평생 못 가라는 얘기냐? 이제 등등의 이제 막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정시 40% 50% 됐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문제들은 재현될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능이 어쨌든 개편되어지는데 어머님들이 좀 관심 있게 이건 보셔야 될 사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결론은 설사 이게 그냥 고교 학점제를 밀어붙여서 간다 하더라도 수능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어요. 현재 사실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고교학점제 얘기를 초창기에 하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원래 이제 수능 개편한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주변에 있는 브레인들은 이 조직안을 밀어붙이려고 했죠. 근데 워낙 이제 이게 저항이 심하니까 결국은 후퇴했던 거잖아요. 후퇴했던 건데 어쨌든 이게 또 똑같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그 해에 있어서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수능 개편안인데 이 개편안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것도 이제 대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바뀌어버리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그냥 제가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마세요. 만약에 현재의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거의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저는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쪽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고교학점제 굉장히 시기상조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은 요 며칠 전에 또 찾아보면 지지선언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교육감들 지지선언하고 이런 것들로 봐서 그렇게 가면 이쪽으로 이제 밀어붙일 거예요. 근데 설사 이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돼서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이 수능 체제 개편안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의해서 이것을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안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건 논란이 또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관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현재는 굉장히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현재 지금 초등생 어머님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대목이에요. 뭐 불과 한 3년 후면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논의가 그러니까 기본 뼈대는 수능도 자격고사와 또는 절대평가 방안이에요. 원래 고교 학점제의 세트 메뉴가 그거예요. 그건데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좀 될 수가 없는 거죠. 워낙 저항이 좀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민 대다수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그래도 그냥 공정한 게 수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뭐 어쨌든 논란이 되는 부분일 거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자사고 폐지하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되면 가장 유리하게 되는 게 어디예요? 특목고 자사고예요. 근데 이제 그걸 없앤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대안이 뭐다? 교육특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신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니까 어쨌든 고교학점제 하면 별로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 얘기는 그냥 제가 이제 뭐를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거의 결론에 와 닿는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뭐 인구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위권 대학에 대한 어떤 열망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입시를 근본적으로 진짜 바꾸려면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국립대학만이라도 국립대학 있잖아요. 명칭을 다 서울대로 바꾸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지방으로도 다 내려가고 학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아, 서울대니까 그 내려가면 되잖아요. 꼭 서울에 다 살지 말고 그러면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절대로 그거 안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는 나라들 영국 같은데 뭐 이런 데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 뭐 다 이름 다 똑같이 붙이고 이러던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게 입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 여기까지가 대략 10,000명이에요. 10,000명. 현재 그 뽑는 인원이 10,000명. 그러면 40만 명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 대학 갈 때쯤 되면 현재 50만인데요. 뭐 10만 또 줄여가지고 40만 기준으로 보자고요. 40만이면 2% 정도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2%. 1등급이 몇 %예요? 4%거든요. 요새 우리가 1등급, 1등급 하는 이게 4%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려면 2%예요. 그냥 기준으로 보면. 40만 명에, 그렇잖아요. 한 8,000명, 10,000명 이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서성한 여기까지 6개까지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대략 한 그 40만 기준으로 해서 한 4%? 4%. 40만 기준에서 여기까지가 뭐 한 17,000, 18,000 요 정도거든요. 17,000, 18,000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40만 명 그냥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그 정도예요. 4% 정도. 여기가 4%예요. 그러면 서울에 뭐 여기 있잖아요. 중경외 시립대까지 여기. 중경외 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학 서열 그렇게 얘기하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경외시까지 잡아보면 중경외시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이대나 이런 데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대략하면 그게 한 8만 명 정도 돼요. 그게 뭐 한 8만 명, 그죠? 그게 뭐 한 8%? 8% 보통 거기까지가 8만 명이 아니라 거기까지가 보통 한 3만 얼마 정도, 3만 얼마 정도 돼요. 거기까지가. 한 11개 대학? 이 정도까지가 이제 그 정도예요.
거기까지가 보통 보면, 그러니까 거기가 한 뭐 8%요 정도예요. 8%. 8%면 보통 1등급하고 2등급 사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인원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시집대까지 생각했을 때 중경 외시 이렇게 잡으면 11개 대학 잡았을 때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한 8%, 대략 한 3만 5천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인원까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에 있는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그 정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통 한 뭐 8%, 그러니까 10%도 아니고 한 뭐 8%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머님들이 이제 원하는, 요새 보면 이과 애들이 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의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의대가 전국에 몇 개가 있어요? 의대가 39개, 그죠? 대략 한 3,000명 정도 돼요. 의대 인원이 3,000명. 그 다음에 뭐 치대나 한의대, 요 정도 인원이 대략 한 몇 명이에요? 거기 인원 그러니까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약대. 요번에 약대 생겼잖아요. 약대까지 해서 거기가 또 한 3,000명 정도 돼요. 그 세 인원 합쳐서. 그러니까 치대하고 한의대가 한 1,300명 정도 되고요. 치대하고 한의대가 한 1,300명, 그 다음에 약대가 대략 한 1,700명 조금 넘기는 한데 한 1,700명 정도 돼요. 그럼 거기가 또 한 3,000명 돼요. 그러면 그 약대까지의 인원이 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6,000명이면,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이 가는 학교잖아요. 그 학교들이. 6,000명이면 서울대학교 한 3개 정도. 그죠? 3개 정도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빠져나가 주는 거니까. 서울대학교 한 3개 인원 정도가 이과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한 3개 정도가 상위권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 약대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00명 정도 돼요. 의대, 약대, 그게 한 6,000명. 그러니까 최상위권 아이들이죠. 6,000명 정도 되니까 그 아이들을 그냥 기준으로 봐도 걔들이 뭐 한 40만 명 기준으로 보면 한 1.5%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상위권 대학을 생각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최소 못해도 뭐 여기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에다가 뭐 이렇게 아이들 좀 생각을 하면 어쨌든 간에 이과 기준으로 보면 한 4%, 그죠? 4% 안에 정도는 들어야 된다. 현재 1등급 안에 들어가야지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뭐 입시 경쟁 부분은 인원수가 좀 준다 하더라도 상위권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상위권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방대 다 서울대라고 이름 바뀌기 전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런 입시 구조에서 이것도 뭐 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는데 요번에 요 며칠 전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에요. 이게 올해 그 수학 반영 비율이에요. 수학 반영 비율. 인문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수학은 뭐 30% 이상이에요. 많은 데는 40%. 수능 반영 비율 중에서. 왜 수학이 이렇게 반영 비율이 높을까요? 문과인데.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반영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중요도 학문하고의 연관성 물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전공 적합성보다 저는 각 대학에서 평가하는 가장 기본은 학업 역량이에요. 얘가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가졌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학업 역량은 단순하게 머리가 좋아서 암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가장 평가하기 쉬운 과목이 수학이죠. 물론 다른 과목들을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하여튼 그 입시에서 수학이 왜 이게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냐면 그건 학업 역량의 문제고
그 학업 역량을 평가했을 때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게 수학이에요. 수학은 더군다나 이게 단기간에 안 되잖아요. 수학이 이게 단기간에 무슨 뭐 몇 개월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애들에 대한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공부할 양도 많고 진짜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교과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조차도 보면 뭐 서울대 40%, 그죠? 뭐 한양대, 뭐 중앙대 이런 데 보면 뭐 40%. 웬만한 대학은 다 30%. 그렇잖아요. 수학을 완성하려면 최소 뭐 지금 현재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현재의 과정에서 이제 확률 통계 이 세 개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양이 많은 거죠, 사실은. 뭐 자연계는 말할 것도 없죠. 자연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대부분이 뭐 40%, 35% 이상. 자연계는 더더욱 자연계들이 공부해야 될 과목은 마찬가지로 뭐 수능으로 보면 3개지만 보통 아이들이 이제 뭐 4개, 5개. 자연계는 보통 5개 다 공부해요, 현재. 수원, 현재 그냥 교과목으로 보면 수원, 수투, 확률 통계 공부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이것까지 다 하자는 거예요.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워야 될 양이 많으니까 이제 선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도에 있어서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중요도가 있죠. 결론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쨌거나 입시가 제가 보기에는 설사 이게 고교학점제가 된다, 고교학점제가 추진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최악의 경우 고교학점제 추진해요. 그러면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고교학점제 되고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내신도 변별력 별로 없어지고 수능도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럼 대학에서는 반드시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요. 심층 면접이라는 걸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학생들 골라내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죠. 이렇게 갔다. 그러면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틀림없이 내신 성적도 보고 수능 성적도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별 고사까지도 볼 거다. 그게 심층 면접이죠. 그럼 심층 면접은 그냥 현재 서울대도 그래요. 문항 주고 한 20분 정도 생각하고선 교수 앞에서 그 문제 푼 거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굉장히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죠. 아이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내신은 어차피 그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그냥 뭐 고교학점제는 시행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시행해. 근데 수능은 그냥 현행처럼 어쨌든 점수화로 돼요. 그러면 현재하고 비슷한 구조잖아요. 어쨌든 뭐 수시로 갈 애들은 수시로 갈 거고 정시로 갈 애들은 정시로 갈 거고. 그러면 수학에서 아까 같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중요한 건 수학이에요. 수학이죠.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좀 아이가 좀 이렇게 좀 세게 좀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구조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조가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게 뭐 고교학점제가 설사 시행이 되건 아니면 현재처럼 그냥 현재의 구조처럼 고교학점제 가고 수능은 그냥 수능의 기능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수학 과목들은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은 좀 아이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냥 간단하게 저희 학원은 그래서 보통은 초등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학기 과정이 3개월 끝나는 과정과 2개월 끝나는 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현재 지금 그 수지 특목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가 집어넣는 게 저희는 무조건 다 최상위 수학을 좀 집어넣어요. 지금 여기 2개월 하는 과정에서는 최상위를 2회 집어넣죠. 그러니까 애들 보통 한 번 풀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쓰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리뷰를 이걸 시켜요. 여기 과정도 최상위는 들어가죠. 중등 과정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학원하고 이제 차별점은 뭐냐면 좀 많이 시키는 편인데요. 저희는 12시간을 시키는 편인데 차별점은 A급이 들어가요. 다른 데 보통 보면 최상위까지만 하잖아요. 보통 좀 약간 심하게 시키는데도 최상위까지만 하는데 A급을 집어넣어요. 물론 여기 아이들은 요 반 애들보다 조금 떨어져서 A급 원리 해설을 쓰고요. 여기는 진짜로 A급을 씁니다. 전부 다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고등과정은 보통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선행을 했을 때 고등과정은 만약에 심화를 고3 수준까지 하려고 하면 진짜 끝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그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 시켜보면. 그래서 보통 고등과정 할 때는 보통 4개월 프로그램으로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 운영하는데요. 이때 이 과정은 한 1품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시킵니다. 심화 교재는. 그래서 이렇게 시키니까 요거는 그냥 저희 학원 프로그램 저희가 뭐 수학이 어쨌든 고교 학점제는 되더라도 어쨌든 뭐 그 자연계 쪽을 가려고 하면 상당히 좀 중요한 과목으로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고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어머님들 궁금하시면 그거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여기 우리 센터장님 나와 계시니까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이걸로 다 끝냈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그 제 여기 설명해 한 내용들은 그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혹시 뭐 한 번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또 다시 똑같은 걸 가지고 온라인으로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시면 오히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때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